예,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그리고 당신이 쉬는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미증시는 이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하루 떨어졌고 하루 올랐습니다. 단순 산수를 하면 오름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는데요. 먼저 현재 시간으로는 목요일이죠. 3대 지수가 일제히 밀렸는데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0.5% 정도 약세입니다. S&P 500 지수가 0.7% 약세였고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때 하락한 이유는 지역은행 파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기 때문인데 히트맵상 확실히 이 금융권의 약세가 좀 두드러진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요. 정반대의 흐름이 나왔죠. 나스닥 지수가 무려 2.25%의 급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애플, 시가총액 1위의 위험이었습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 히트맵상 가장 선명한 강세 불을 밝힌 건 이쪽의 애플이었는데요. 자세히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날 지역은행에 대한 우려감 이것 때문입니다. 일단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장중에 60% 넘게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매각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설이 나오면서 연쇄 파산이 되는 건가라는 우려감을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매각설을 부인하자 일정 정도 주가는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퍼스트 호라이즌은 TD뱅크하고 합병한다고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결국 이제 무산이 되면서 첫날 급락을 했지만 이 웨스턴 얼라이언스의 힘으로 인해서 토요일 장에서는 이렇게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토요일은 우리나라 시간 기준입니다. JP모건 쪽에서 지역은행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거 팔아도 너무 많이 팔았다. 과매도 의견이 나온 건데요. JP모건에서 의견 상향 조정 나온 종목은 웨스턴 얼라이언스, 코메리카, 자이언스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퍼스트 리퍼블릭이 JP모건에서 은행주 탑픽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은 그 기업이 이제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이 소위 약발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은 여기에 일단은 안도감을 보였고요. 플러스 이제 백악관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행주 공매도 우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그 테이블 위에 공매도 규제 카드를 올려놓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그 규제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만 이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세력, 이 풋베팅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제 꺼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에 베팅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반작용이 나왔던 것으로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은행 ETF 나와 있는데요. 이날 이렇게 급반등세를 보이면서 이 바닥 대비했을 때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급반등에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동안 빠진 거 생각하면요. 이 급반등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강세입니다. 어찌됐든 시장은 여전히 지역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애플 이야기를 해볼게요. 애플과 빅테크 주식의 강세 흐름이 두드러졌습니다. 금요일장 마감은 한 1% 조정이었는데 그 다음날 실적 발표, 그러니까 이 장 마치고 실적 발표를 하고 다음날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 게 4.69%입니다. 애플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요 4%, 5% 상승한 이 상승분만 가지고 보면 한국의 삼성전자 4개 기업이 새로 생긴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사실은 전체 매출은 2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맥과 아이패드의 역성장이 깊었는데요. 걱정했었던 이 아이폰 쪽이 이번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이폰 판매 성장세, 특히 중국 내에서 아이폰 매출이 생각보다는 나은 모습. 여기에 시장은 좀 주목을 했고요. 애플이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이자 다른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AMD, 빅테크,
반도체 모두 다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개별 이슈가 있다고 시장에선 보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AMD와 협력을 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것을 좀 부인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 제품 계속 쓰겠구나라고 호재로 이제 시장은 해석을 했습니다만 사실 애플의 힘이 조금 더 컸다라고 본다면 전체적인 그림이 해석이 됩니다. 애플 주가 회복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저는 따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빅테크로서의 애플의 회복이라고 본다면 업황에 대한 바닥론 볼 수 있겠고요. 1분기 생각보다 깜짝 실적이 이 테크 기업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는 점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 이제 빅테크의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성장 기업이라고 한다면 뭐 배터리나 엔터 기업이 될 수 있겠고 업황 바닥론이라고 한다면 반도체 등이 해당이 되겠죠. 근데 애플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주의자 퀄리티 주식이기도 한데요. 그 말은 외부 환경이 불안하고 외풍이 강하게 불어도 자체적으로 잘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기업. 그래서 은행 사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래 잘 버틸 수 있는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하자라는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정적인 재무제표, 탄탄한 이 현금 흐름을 또 가지고 있죠. 여기에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이 산업의 성숙기에 들어갈수록 시장이 더 주목을 할 수 있는 재료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애플은 배당액 4%나 증액 결정을 했는데 11년째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사주 매입도 900억 달러 추가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매크로 환경 상황 자체가 불확실하다 보니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잘 버틸 수 있는 기업의 주목도가 올라간다면 결국 방어주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방어주 관련해서 볼만한 포인트는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이라는 점 지난달부터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이 종목별 내용들 업데이트를 해서 올렸기 때문에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2023년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이 막대로 이 미디어 교육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해당 기업은 JYP엔터와 SM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이익률 기준으로 전망치인데요. 이익률 기준으로 가장 높은 건 보시는 것처럼 건강관리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헬스케어 기기 쪽이 많네요. 클래시스와 루트로닉을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이익률 전망치 상위에 점 찍힌 게 강한 쪽은 게임과 자동차, 기계 섹터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에 대해서 또 다른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1분기 실적 안에 인도 매출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 눈에 띕니다. 물론 전체 비중에서는 한 3%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인도가 가지고 있는 함의를 우리는 계속 놓칠 수 없는 거겠죠. 14억 인구와 함께 중산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 아마 애플도 적극적으로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 중국에서 인도 쪽으로 베트남 쪽으로 공장을 다변화하고 있는 애플의 흐름이라는 점 당잠사를 통해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값싼 폰에서 고가폰 판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400 이상의 폰 비중이 코로나19 이전에 4%에서 현재 10%까지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이번에 컨퍼런스 콜 때 팀쿡 CEO가 인도는 티핑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애플은 뭄바이, 뉴델리 이 두 곳에 그러니까 단 두 곳의 매장만 오픈을 한 상태입니다. 이곳이 아마 회사의 이정표가 될 거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매출의 질적인 부분, 양적인 부분이 인도에서 어떻게 잡히는지 여부는 앞으로 긴 관점에서 관전 포인트가 될 듯 싶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말씀드린 인구론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 인구의 변화, 변곡점을 체크해 보셔야 한다는 점 체크해 드렸죠.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올해 인구가 처음으로 60년 만에 감소한 흐름이고 인도는 오히려 그것을 이제 추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사점을 총 6가지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3가지만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중국과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글로벌 세계적으로 추세를 봤을 때 감소의 흐름입니다. 이 나비 효과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나 로봇과 인공지능 적용의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밖에 중국은 아무래도 성장 지체가 나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산업적으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도나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동 등의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출도를 더 넓혀야겠죠.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인도의 중요성이 사실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 상으로도 잡히는데요. 가장 위쪽에 있는 게 중국 수출 비중입니다. 2018년도에 26.8%의 비중인데 최근 급감을 하면서 19.5%, 20% 미만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올라간 건 이 두 번째 라인 미국이고, 그리고 이 상승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인도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 사실 절대치가 아직 높진 않습니다만 잠재력에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2018년도 2.6%에서 최근 3%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승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도가 가장 앞서고 있다는 걸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오히려 마이너스 역성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인도로 좀 잘 팔리는 제품과 밸류체인이 어떤 게 있는지도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화공품이 가장 높고요. 전기, 전자제품, 철강 제품, 기계류와 정밀기기 관련 기업들입니다. 사실 이제 중국이 도시화가 시작될 단계에서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우리나라 수혜를 봤었는데 그와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밸류체인들 먼저 나가 있는 기업이 무엇인가 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효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KC코트렐 등 좀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바르티에어텔은 커뮤니케이션 섹터인데 통신 장비 쪽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통신 장비 수주를 가장 많이 따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밸류체인이고요. 이걸 제외하면 아무래도 이제 경기 소비재 쪽이 눈에 띌 텐데 인도의 그 자동차 그룹이라고 하면 두 곳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마힌드라 그룹과 타타 모터스. 이 밸류체인은 LH만도가 교집합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밖에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모비스, 현대인프라코어 등이 해당이 됩니다. 산업재 쪽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여기도 효성중공업과 KC코트렐로 이 두 기업은 밸류체인이 좀 다각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리 옮겨서 국내 증시 정리도 해보겠습니다. 전거래일에 일단 우리 시장은 정말 이제 지루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긴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 시장 크게 위든 아래로든 베팅하기는 어려운 그런 장세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쉬는 동안 MSCI 국가 치종지수로 봤을 때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마감된 수치, 토요일 마감된 수치, 이머징 마켓까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고요.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 대해서 시각을 우호적으로 했음을 인지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보셔도 금요일은 0.5% 빠졌다가 그 다음날 2% 넘는 강세,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셔도 2% 가까운 강세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역외 환율 상황에도 좀 안정된 흐름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반응 장중에 좀 보셔야겠고요. 그 전일에 우리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CMO, 원료의약품, 원격 의료, 치매 치료, 헬스케어 카테고리에 다 이제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모처럼 만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기기까지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당잠사에서 미국에서 52주 신고가 제약바이오에서 속출했다라는 점 체크해드렸고, 일라이릴리에서 치매 중에 한 분류죠. 그 치료제 임상 3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데이터가 알츠하이머 쪽에서 나오면서 그런 흐름들 좀 체크해 드렸는데요. 국내에서 그런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도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오늘도 장중에 재탐색전이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결과 에너지를 체크해드리기 위해서 52주 신고가 종목을 미국과 한국 같이 체크해드리고 있죠. 비교를 해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52주 신고가 전일 경신을 한 모습이었고요. 필수 소비재 쪽, 역시 이제 먹는 데 쪽에서도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쪽과 필수 소비는 미국
미국 내에서 방어주라는 점 체크해드렸고요. 인프라 테마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신고가 나올 때마다 몇 달 동안 계속 좀 체크해드리고 있죠. 전일의 신고가를 경신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신고가 영역에서 흐름을 뺏기지 않고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연관해서 좀 볼 수 있는 것을 같이 정리해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구질구리 연관돼 있는 기업을 찾자면 율호 정도가 될 텐데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의 보안이나 복구, 플랫폼, 솔루션 관련 기업입니다. 근데 매출이 높지 않아서 그냥 흐름상 체크만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미국의 빅테크가 대표적인 미국의 성장주라고 하면 우리나라 성장주 가운데 하나가 엔터 기업이 되겠죠. JYP 엔터입니다.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했을 때 20%를 웃도는 엔터 기업이라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방어적인 성격도 교집합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밖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의료기기 단 52주 신고가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좀 결이 다르죠. 미국은 바이오텍 기업이 좀 많고 그 의료기기 쪽을 본다면 수술에 쓰이는 의료 로봇 장비 쪽이 될 텐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용에 필요한 이런 기기 만드는 회사라든지 치과 치료 관련 기업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고요. 건설 기계 장비 쪽은 인프라, 입에 침이 마르고 닳도록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작년부터 좀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 기계 장비 쪽 우리나라 3대장,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와 두산밥캡 세 기업 모두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서 두 기업이 신고가 영역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캐터필러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같이 이 섹터의 종목들의 흐름을 보셔야 한다라는 점 체크해드렸죠. 그도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은 지금 60년 내에 처음 도래하는 인프라 교체 주기입니다. 노후화된 설비가 이번에 교체가 되는데 그 세부 법안의 집행 자금은 올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이미 캐터필러 등의 이제 미국 기업들은 수주가 많이 들어온 상태고요. 캐터필러에 노출도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두산밥켓입니다. 당시에 그 포인트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좀 그 관점을 확대해서 본다면 전체 인프라 송배전까지 2월 달에 체크해 드렸습니다. 국내 연관된 기업들이고요. 이 안에서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프라의 체크 포인트는 플러스 알파 중국의 정책 효과입니다. 계속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밖에 52주 신고가 달린 종목들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에서도 남모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기차 충전기 그리고 전일 시간외 특징주 안에서도 자동차 부품주가 좀 달렸습니다. 실리콘 소재 쪽도 마찬가지로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둘 다 테슬라 기대감, 기사에 힘을 입어서 모멘텀 플레이가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눈에 띄는 건 AI 반도체 쪽인데 가온칩스 수주 계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했을 때는 26.5%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주문형 반도체가 사실 우리나라 AI 칩 쪽에서 특히 이제 스타트업 쪽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수주 내용은 AI 반도체로 연관해서 같이 테마주들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보겠습니다. 5월 6일이 절기상 입하였습니다. 여름의 시작이라고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지구가 많이 아프죠. 역대급 기상 이변 우려가 나옵니다. 7년 만에 슈퍼 엘니뇨가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라고 관측이 되고 있고요. 포츠담 기후연구소에서는 올해가 2024년이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내에서는 여름 테마가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만들어 있습니다. 에어컨, 제습기, 선풍기 테마 등 그리고 전력기기와 드라이아이스, 빙과 맥주 그리고 비키니 등의 수영복 관련 테마주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신선한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과거에는 주목을 받았구나 정도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